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무여서 좀 느긋하게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 남편이랑 같이 제가 퇴근하고 오면서 재래식 시장에서 예, 따끈따끈한 두부 두부 사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양념장에 달래가지고 만든 양념장에다 맛있게 비벼 먹고, 예, 오늘은 제 딸내미 어학연수 좋은 성적을 이제 냈고, 그 성적으로 인해서 일본에 있는 대학에 이제 당당하게 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 또 입시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부모 어디 직장에 다니느냐,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등등.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남편이랑 같이 9시부터 발에 땀 일도록 뛰어야 한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북한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8월 31일 9시 경이었다. 방금 뽐뿌 300회를 끝마쳤다. 끝마쳤다기보다 기권하였다. 기진한 나는 100번째 뽐뿌 동작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매로 대치받을 것을 각오하고 의식적으로 주저앉은 것이다. 뽐뿌 300번을 포기한 죄로 또 어떤 기합이 들이닥칠까 하는 의구심으로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고 머리가 곤두서는 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사모 감방 앞에 어깨에 중위견장을 단 감방 책임자 군관 계호가 나타나서 소리쳤다. 사모 감방 57번 뒤에 붙어라. 나는 처벌을 면하게 돼서 요행이라고 생각했다. 울렁거리는 가슴 안고 네 발 걸음걸이하여 감방 뒷벽 입출구 철판문에 엉덩이를 붙이고 엎드려 있었다. 잠시 후 철커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벗겨지고 철문이 열린다. 엉덩이부터 복도 쪽에 내밀면서 뒷걸음기기로 감방에서 빠져나갔다. 안전은 중위는 내가 처음 입소할 때 천매를 당하던 자그마한 사무실로 나를 안내했다. 그는 옆에 달린 창고를 가리키면서 신발 덕대에 가서 나의 신발과 양말을 찾아 신으라고 나직하게 말했다. 나는 중위가 시키는 대로 옆에 달린 창고에 들어가 나의 신발과 신발 속에 밀어넣은 양말을 찾아 신고 중위 앞에 다시 와 섰다. 중위는 두툼한 접수 대장을 꺼내 펼쳤다. 57번 자리에서 내 이름을 찾고 그 뒤에 출감 날짜 칸에 오늘 날짜를 기록하더니 나더러 엄지손가락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손도장을 찍었다. 중위는 접수대장을 책꽂이에 다시 꽂아 넣었다. 안전원 중위는 또 한 장의 종이를 꺼내더니 맨 아래에 나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밝히고 거기에도 손가락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이게 뭔가 하고 물으니 그는 종이 위에 쓴 글을 읽어 내려갔다. 이 문건은 여기 안전부 감방에서 생활한 기간의 모든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을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서약서였다. 내가 만약 추록하여 그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든지 감방에서 있은 사실에 대해 말하였을 경우에는 비밀 누설죄로 3년간 징역형을 받는다는 것을 서약한 문건이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노름에 나는 서글픈 웃음을 지으며 그 문건 아래 손도장을 찍자 안전원 중위는 그것을 별도로 장부책에 처리했다. 안전부 감방에서 10일간이나 구류됐으니 혹시나 추록시키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위는 나를 데리고 구루장 건물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8월 21일
여기 안전부 감방에 데리고 왔던 시 정치 보위부의 국방색 남방 셔츠를 입은 키 작은 지도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세를 쥐고 나를 인계받는다. 그가 수세를 잠그려 할 때 나는 보위원에게 청원했다. 선생님, 수세 잠그기 전에 대변 좀 보게 해주시오. 왜? 아침에 대변 안 받는가? 아침에 정전이 돼서 세척수가 나오지 않아 용본을 보지 못하게 해서 모두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안주는 중이가 버럭 군소리를 치며 말했다. 방금 감방 안에서 있은 일에 대하여 외부에 나가서 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는데 왜 감방에서 있은 이야기를 해? 중이는 당장 강탈을 먹일 기세로 동작을 취하다가 그만둔다. 나는 참기 어려운 뒷사정을 보위 지도원에게 다시 공고해서야 겨우 승인을 얻어서 뒤를 볼 수 있었다. 회령시 정치보위부 지도원은 나에게 수세를 잠그더니 앞장서 걸으라 했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통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회령시 중앙도로를 따라 걸었다. 역전 방향으로 가더니 김일성 첫 부인 김정숙이 고향 오산덕 맨 끝 부분에 자리 잡은 아늑한 단층 건물이 보이는 언덕으로 올랐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보위 지도원에게 물었다. 지도원 동지, 지금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보위 지도원은 나를 백산초소로 호송한다고 했다. 백산초소는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해령주둔인민군 정치보위부다. 보위 지도는 내가 백산초소로 옮겨진 이유를 설명한다. 내가 처음 시정치보위부에 이관돼서 지조받을 때 작성한 나의 개인 문건을 시보위부가 현지 확인하였던 모양이다. 나의 거주지와 직장지기는 함경북도 길주 8프 연합기업소 설계원이었다. 그런데 길주 8프 연합기업소는 일반 사회기업소가 아니라 조선인민군 후방총국 직속 연합기업소다. 조선인민군 무력부사나 공장노동자 사무원은 모든 인민군대 노무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일반 사회정치보위부는 마음대로 관할 처분하지 못한다. 반드시 해당 연합기업소의 상급기관인 인민군사나 보위기관만이 지급 처리하게 돼 있다. 이런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해령시 정치보위부는 나의 처분을 파기하고 나를 인민군사나 정치보위부에 넘겨보내는 결심을 가지고 바로 사령부 산하 해령 백산초소보위부로 데려가는 것이다. 온 가족 5식구가 모두 탈북했기 때문에 시보위부는 반드시 나에게 최고형을 내릴 것이라는 속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민군 보위부로 넘긴다니 나의 앞길은 더욱 아찔했다. 군대 행보는 무자비하다. 나는 운명의 종점을 걷는다고 생각했다. 숯에 잠긴 두 손을 무겁게 들이고 터벅터벅 언덕길을 올라 보위 지도원이 가리키는 대로 몇 분 동안 더 가서 백산초소 보위부 마당으로 들어섰다. 자그마한 그리고 아담하게 꾸민 단층집 마당에서 인민군 복장 차림이 통무상사와 중사 한 명이 나오더니 시정치보위부 지도원한테서 나의 개별 자료 문건 2매를 인계받았다. 시보위부 지도원은 나의 손목에서 수세를 벗겨 자기 가방 안에 넣은 다음 인민군 특무상사와 인사를 나누고 오던 길을 되돌아 내려갔다. 나는 지금부터 백산초소의 감방 죄수가 된 것이다. 예, 2장입니다. 기름때 반들거리는 꽃제비 아이들이 정기는 눈동자, 휘청거리며 방랑하는 거지 옷차림이 중년 사나이들과 로인들,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걸머진 배낭끈 행인들, 허약에 걸린 젊은 병사의 무질서한 움직임, 그런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산은 질풍같이 남쪽으로 내달렸다. 예, 이 장은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사령부 백산초소. 내가 백산초소로 옮겨간 것은 8월 31일 오전이었다. 해령시 정치보위부 지도원이 나를 시 안전부 감방에서 출감하여 백산초소로 데리고 가자 인민군 특무상사와 중사 한 명이 나를 문건과 함께 인계받았다. 백산초소는 조선인민군 무력부 산하의 보위사령부 해령 주둔 군대 정치보위부다. 특무상사는 곧 자기의 상급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나를 인계받은 상황을 보고한다. 그러고는 중사에게 나를 가리키며 검진하라고 지시한다. 나는 검진이 무엇인지 몰랐다. 젊은 중사는 나더러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다. 그러더니 감방 복도 앞에 가서 옷을 모두 벗으라고 명령했다. 내가 주춤거리자 젊은 병사는 어느새 내 허리를 발로 차면서 주제넘는 행패짓을 하려든다. 나는 급히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복도 옆에 나섰다. 중사는 나의 호주머니를 모조리 검사했다. 나는 이미 시 안전부에 입소할 때 일체 검사를 거쳤으므로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옷을 입었다. 해령 백산초소에 간 나는 본능적으로 주변의 지형물을 눈에 익히기 시작했다. 백산초소의 단층 건물은 기역자형이었다. 한쪽에는 끝에서부터 식당, 주방실, 식탁칸, 교양실, 병실, 무기고, 사무실 순서로 되었고 다른 쪽 방향으로는 끝에서부터 차고, 석탄 창고, 경비실, 복도, 감방으로 되어 있었다. 건물은 그리 크지 않은 3m 폭으로 지은 아담한 단층 블록 벽체집이다. 마당 한 구석으로 평행봉과 절봉, 권투용 모래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다. 건물 앞에 자그만하게 마당을 형성하고 마당 앞으로는 대략 150평 정도의 부엌밭으로 되어 있다. 부엌밭에는 여러 가지 남세류와 강냉이를 심었다. 건물과 밭을 포함하여 그 주위를 빙 둘러가면서 3m 높이로 울타리를 쌓고 울타리 벽 맨 꼭대기 위에는 세 선의 전기 강선을 둘러쳤다. 병사들은 모두 단속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령 시내와 해령 장마당 주변에 나갔다는 것이다. 나는 잠깐 사이에 초소 안의 지형 지물과 구성 요소를 눈에 익혀 머릿속에 기록하였다. 지금 초소 안에는 통무상사 1명과 중사 1명 그리고 식당 근무원인 듯 한 병사 하나가 주방칸 주변을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다. 방금 중사한테 검진을 마친 나는 그가 지정해주는 마당 한켠에서 그 어떤 좋은 기회가 조성되면 여기서 탈출한 방향을 부단히 감시하면서 서 있었다. 잠시 후 백산초소 보위부 책임자인 듯한 보통 키에 뚱뚱한 사람이 군관 2명을 달고 정문으로 들어온다. 그는 지퍼 달린 사복 잠바 차림으로 인조 가죽으로 된 서류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마당에 섰던 특무상사와 중사는 그에게 차렷 자세를 취하면서 거수경례를 붙이고 예의를 표한다. 뚱뚱보 군관은 사복 차림을 하였으므로 그의 군사 칭호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가 함께 달고 온 2명의 군관 중 1명은 중좌이고 다른 1명은 대위였다. 뚱뚱보 군관은 중좌에게 반말로 이야기하였으며 중좌는 뚱뚱보에게 예의 있게 존칭어로 말하는 걸 보아서 아마도 그 뚱뚱보 군관은 상자급 이상은 되는 상 싶었다. 사무실에 들어온 뚱뚱보 군관은
나의 인계의 문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특무상사에게 뭐라고 지시한다. 다시 특무상사가 중사에게 뭐라고 지시하더니 중사가 감방문을 열고 나를 거기에 밀어 넣었다. 감방은 3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다. 너비가 2m이고 길이가 3m, 높이가 2m도 안 되는 작은 감방이었다. 바닥은 널마루이고 뒷벽 맨 꼭대기에는 15cm 정도의 정방형 환기 구멍이 나 있었다. 앞 벽면에는 철판으로 만든 50 곱하기 130cm 정도의 출입문이 달려있고 밖에는 빗장을 걸고 자물쇠로 잠그게 돼 있었다. 출입문 밖으로는 2m 너비로 복도가 있다. 감방 안은 매우 어둡다. 천장 중심에 조명등을 켤 수 있게 설치되었으나 전등알은 없다. 캄캄한 감방 안쪽 구석에는 대소변 받는 녹슨 양철 소래기 하나가 놓여 있다. 3개의 감방 중에서 나는 가운데에 들어갔다. 첫 번째 감방에는 남자 죄수 1명이, 3번째 감방에는 여자 죄수 1명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날 오전 11시경에 감방에 들어갔는데 저녁 때까지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홀로 있었다. 밤이 깊었는데도 감방에는 인기척 하나 얼씬 안 한다. 그들은 나에게 저녁 식사조차 보장하지 않았다. 오늘은 점심 식사도 주지 않았으며 저녁 식사도 주지 않는다. 해령시 안전부 감방에 있을 때에는 비록 거친 사료와 같은 적은 양의 밥이나마 규정된 시간에 꼭꼭 보장하던데 여기 백산초소 감방에 옮겨오니 점심 저녁은 물론이고 다음날 아침에도 식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저녁 취침 시간이 되어도 잠을 자라거나 아침 기상 시간이 되어 기상하라거나 하는 독촉도 없다. 죄수의 결심에 따라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한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이 제목인지라 탈출이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도 호송도 중에 탈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네 발로 자수해서 엄청 그리고 흠씬 매를 두들겨 맞으면서 감방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북한은 단 1분도 그리고 북한의 감옥은 단 1초도 있기 싫은 곳입니다. 내일을 기다려 주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